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방어권의 박탈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종을 한 사법부의 행태가 나타났을까요? 자, 이 시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방해 사건 있죠? 아시죠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는 쥐견 판사께서 이제 재판하는 곳이고요. 이 체포방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파이낸스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이에요. 이거 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요,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1월 16일 날 정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낸스 투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지위, 신분, 고하 뭐 이걸 다 떠나서 말이죠, 죄질을 떠나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했다, 그런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 사안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말이죠, 12월 26일 날 오전에 정인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결심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초고속으로 결심을 하고 선고 일정을 확정을 해버렸은 겁니다. 아주 초고속적이죠. 보통 여러분, 이 중대사건이라든가 특히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아닙니까? 또 내란 특권 관련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하면은 증거를 제출하죠. 그러면 반박할 기회를 반드시 피고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인신문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법 재판 절차는요,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재판의 원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이거 말이죠, 혹시 선고 일정을 구속 만료일에 맞춰서 고의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구속 만료일 1월 18일, 선고가 1월 16일, 충분히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사법부가 말이죠,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엎드려 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비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내란 특검법을 보게 되면은 1심을 6개월 안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시 규정이다, 그런 것이죠. 강행 규정은 의무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훈시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보다도 일정 맞추기에 아주 급급했다,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 만료일과 선고일이 아주 절묘하게 겹쳤다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는 말이죠, 절대로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절차적인 생략은 말이죠, 헌법적으로 권리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권도 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이죠, 모든 영역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그렇게 지금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느 특정 언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권 성향의 언론, 중도 성향의 언론 모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서 이 퀘션마크를 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사실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내란 특검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내란 전담부 재판부 설치를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왜곡죄도 신설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법왜곡죄 뭔지 아시죠? 판결이 잘못되면 말이죠, 법을 왜곡했다고 그래서 말이죠, 판사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말이죠, 정치적인 통제 내에 그냥 두겠다,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말이죠,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런 결정이 순수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까? 정권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생존형적인 사법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판은 국민 여론과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리에 충실해야 된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기대하는 것은 말이죠. 정치적으로 생존 본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을 본다.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는 말이죠.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절차적인 정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일정 변경 자체는요, 법관 재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라면은 그것은 문제죠. 두 번째로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드립니다. 시점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모든 맥락을 봤을 때에 정치적인 고려 가능성은 아주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법부 신뢰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강조했었죠. 정당한 절차는 판결 내용만큼 중요하다. 절차를 의심받으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말이죠. 녹취한 것이 법에 위반해서 녹취된 것이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그래서 돈을 준 것은 분명한데 증거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해버린 것이죠.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무시하고는 어떻게 좀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일정 변경이 필요했느냐? 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축소해가면서 서둘렀느냐? 왜 구속 만료 직전에 선고를 배정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법부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이 아니라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말이죠.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는 말이죠. 누구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절차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 35번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윤석열이지만은 내일은 우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따져보고 더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화임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